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영민 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성탄절에도 생방송으로 진행해서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탄절 선물로 하림 씨의 라이브 위로, 정말 노래로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선물이었죠. 네, JB 사진도 찍었던데 행복하셨냐는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저도 위로받았죠. 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한 하림 씨였습니다. 이인님, 모든 게 답답합니다. 화병나게 생겼어요. JB 속 시원한 뉴스 없습니까? 아니 왜 화병이 나시나 또? 세상사 때문이겠죠. 뭐 시원하게는 못 해드리고요. 이열치열 비법은 제가 좀 이따 바로 몸소 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님 기대해 주시고요. 네. 6300님은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JB의 고향에 제가 대신 다녀왔어요. 어딘지 말씀 좀 해주세요. JB의 고향. 지금이 조개구이철인데 아니 어딘지 말을 하라고요. 지역을 말하라고요. 충남 대천입니다. 네. 네, 근데 6300님이 예전에는 복잡해서 걷기가 힘들었던 거리가 너무 한산해서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경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가뜩이나 지금 내수가 안 좋았는데 계엄 한파까지 몰아쳐가지고 지금 깡깡 얼어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어떻게 받고 사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계엄 때문에 더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경기 경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 8시 30분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 그리고 김원장 기자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이인님께서 속 시원한 뉴스 없냐라고 물어주셨는데 제이비타임즈 한번 가보죠.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4일 오후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서울 소재의 한 교회 목사의 주재로 관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 그리고 신도 등 10여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짧은 뉴스에서 건져내야 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뉴스 출처인데요. 대부분의 언론이 여권에 따르면 또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표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뉴시스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이라고 먼저 표기한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를 또 표기를 했습니다. 기사 형식으로 봐선 여권 관계자 그 누군가가 귀띔을 했고 그 뒤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촐하게 예배를 드린 걸로 안다. 다만 방문자들이 어느 교회 소속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 그 누군가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론 플레이의 목적은 뭐였느냐? 이걸 지금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미지 메이킹 차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지 메이킹 할 지금 계제입니까? 두 사람 입장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면 딱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강조함으로써 무속을 지워내려고 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사실은 별로 와닿는 부분은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도 뭐 어느 교회 소속인지 누군지는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려운 게 맞나요? 여기 들어가려면 다 신원 파악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겠죠. 그냥 밝히기가 좀 그런 거겠죠. 다른 포인트는요? 방문이라고 하는 두 글자인데요. 목사와 장로, 신도가 한남동 관제에 방문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은 다음의 두 가지 추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첫째, 관저에 교회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건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직 구속되지 않은 내란 관련자들도 자유롭게 관저에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결국 관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다. 누구냐?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통지서를 배달해야 하는 우체국 집배원뿐이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예배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신데요. 대한해봄님, 예수님이 경로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 주셨고, 나라사랑님은 출장 조사에 이은 출장 예배까지?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애나님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죄는 안 하나요?
사죄는 둘째치고 지금 출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쭉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의 SNS를 이용할 거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변론에도 직접 나서는 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택적 우편 수령에 이어서 선택적 관저 손님 그리고 선택적인 메시지를 이제 내겠다는 것 같아요. 결국은 여론전을 노리는 것 같은데 효과 있을까요? 근데 여론전 효과를 그러니까 따지기 전에 앞으로 쭉 대국민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 낸다고요? 네, 그러면 그런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랍니다. 그러면 자신은 체포될 일도 없고 구속될 일도 없다라는 아주 확고한 확신에 기초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확신은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 확신일까요? 이거부터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가 잠시 후 2부 인터뷰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고 대통령 측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메시지가 나갈 거다. 네. 네. 뭐 하여튼 그 메시지에 사과가 있는지 뭐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지금 사과를 놓고 안 놓고가 뭐 그렇게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냐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는 좀 받고 싶어요. 아니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화끈하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안 하겠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돌렸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공지를 돌렸는데 변호인단은 이 공지 끝머리에 한 가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초청하는 기자들은 이 단톡방에 속한 분들로 제한하고 다른 언론사나 기자는 와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참여 불가 대상 언론사는 MBC, JTBC 등 일부 언론사라고 하는데 참여 불가 이유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앞서서 이 단톡방 입장을 차단을 했었더라고요. MBC랑 JTBC 등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보도를 보면 방송사 중에서는 SBS를 포함해서 일부 종합 편성 채널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네. 여기도 선택적입니다. 이럴 수 있나요? 이 역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표현의 자유인데요.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그렇고 변호인을 통해 제 맘대로 입장을 밝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아주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언론의 자유인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특정 언론의 배제입니다. 자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란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음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문레빈님이 혹시 블랙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영어 많이 보셨다. 네. 네, 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영옥님, JTBC와 MBC 등을 배제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에 거기에 네. 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실만 다뤄서겠죠. 자, 어제 한국기자협회 등도 성명을 냈죠.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제목도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랬는데도 다른 언론사 그런 기자들이 가서 기자회견에 응할 것이냐도 저는 관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지금 성명 제목도 참 의미심장하다고 했는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같이 낸 성명이고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떤 언론도 내란범에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정 언론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 특정 언론은 자신들의 입장,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보도를 내지 않는다라고는 불만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배제하지 않은 언론사는 자신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 줄 거다라고는 믿음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모욕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참석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죠.
그러면 거기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일방적 주장에서 건져내야 되는 국민들의 알 권리는 뭘까요? 이거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월 건희님이 그 언론들도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여기서 그 언론은 초대받은 언론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베르민님은 이 뉴스를 들으시고 어이상실이라고 네 글자 보내주셨고요. 무영님은 좀 전에 제이비가 그랬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 블랙 요원한테 이제 지령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영화 너무 많이 보셨다라고 했는데 네. 무영님이 제이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라 불가능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제가 딱히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포고령의 언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언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거 전해드리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국정원이 지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707 특임단 협조를 받아서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를 했다고 합니다. 오호. 이 레이싱 드론은 조종하는 사람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실제 드론에 탄 것처럼 정밀하게 조종,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무인기라고 하는데, 자, 이 격추 작전을 건의한 사람이 누구냐?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름이 익숙합니다. 그렇죠? 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미친 X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었는데 드론 격추 작전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건의 후에 황원진 국정원 2차장과 합참은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북방 한계선 일대 드론 비행은 무력 충돌 위험이 높고 정전 협정을 유지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홍장원 당시 차장이 밀어붙여서 작전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님이 크게 칭찬하셨다며 국정원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원점 타격 지시 있잖아요. 네. 그거랑 겹쳐서 지금 떠오르는데 12.3 내란과 직접 관련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연히 그거를 연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점을 좀 몇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10월 24일로 가겠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한 오물풍선이 용산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식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막 흩날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네. 그날이 말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띄워서 오물풍선을 격추시킨 게 바로 그 직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칭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이걸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시점을 또 하나 봐야 되는 것. 자, 북한이 10월 11일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발표를 했고 10월 27일에는 평양 침투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했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작전을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대단히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는데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는 걸 일단 또 하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질문했던 지금 내란 모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원점 타격이나 이런 것과의 상관성인데 예를 들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합참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던 시점은 언제냐면 11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오물풍선을 격추했던 그 시점으로 따지면 한 달 가까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노상원 수첩에 있는 뭐 NLL 부분에서 뭐 그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김용현의 원점 타격 요구라든지 이런 것이 이거에 따라서 국정원이 707 특임단의 협조를 받아서 격추 작전을 벌였다기보다는 오히려 격추 작전을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오히려 이걸 구상했을 가능성.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단 따라붙고 있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주체가 국정원이라는 점 때문도 하나는 또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것도 그 내란 모의 실행 세력의 구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바로 직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정황만 놓고 본다면 선후 관계가 뒤집어서 봐야 되는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라사랑님이 내란을 위해 외란을 일으키려 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조금 더 확인은 해야겠지만 일단 정황은 이렇다라는 거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국정원은 한겨레의 사실 요청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사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격추작전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점도 함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구시가 지난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습니다. 들인 돈은 6억. 동상 제막식 전날인 22일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동상주위에 독재자, 내란 원조 쿠데타 독재로 해먹음이라는 문구를 분필로 써놨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제막식 당일인 23일 모두 지워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기가 됐는지 24일부터 대구시가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행정국 직원들에게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동상 불침번을 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3인 1조로 동상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세워둔 차 안에서 동상을 감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중건 대구시 행정국장은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시설 방호를 맡는데 인력 증원에 시간이 걸려서 당분간 행정국에서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뭡니까? 불침번이 1월 3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 밖으로 님이 아이구라고 해주셨는데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초까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제 말이요. 현직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의 둘러싸여 있고 전직 대통령은 행정국 공무원들에 의해서 불침번 서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상 인근에 CCTV도 4대나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상 그 제작비 6억 4억 6억입니다. 6억. 6억이었나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더마카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